주민이 만들어가는 서구 FM. 안녕하세요. 전국 한바퀴의 DJ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다음 녹음이면 7월이겠죠. 초여름에서 한여름으로 변하겠군요. 제가 대본을 쓰면서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 내가 받거나 관심 있어 했던 데이터를 컴퓨터가 어떻게 알았는지 비슷한 컨텐츠가 뜨지 않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클러스터링 비슷한 것을 모아놓는다, 뭐 요런 생성형 A랍니다. 요게 인공지능의 한 종류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연히 제가 요즘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자주 보는 채널이 아닌데 또 뜰 때도 있죠. 유튜브에요. 특이한 게, 제가 이 대본을 작성할 때 북파공작원 관련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2002년 방송이었는데 23년 전이네요. MBC PD수첩이었어요. 이게 제목이 북파공작원,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띄엄띄엄 보다가 북파공작원 분들이 데모하는 장면을 이제 봤는데 되게 폭력시로 보였어요. 너무 거칠다, 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외협력국장 뭐 이 관계자분의 인터뷰를 또 이제 연달아서 보니까, 이렇게 시위하기 이전에 수백 번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정부는 대충 이렇게 대응을 한다거나 이제 무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가고 싶어서 간 분들은 드뭅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군대 가려고 원서 쓰다가 뭐 모집관들에게 속아서 이제 북파공작원이 됐다네요. 뭐 누구나 솔직히 힘든 곳은 안 가죠. 그래서 이 모집관들이 이제 순진한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야 여기 되게 좋은 곳이다, 뭐 나중에 뭘 해주겠다, 이런 이제 좀 사탕발림으로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어떤 말이 생각나냐면, 에라이, 특수부대에서 이루어진 인권 침해는 방송을 못하는 내용도 있을 정도라네요. 그래서 참 방송에 나온 내용만 봐도 참 너무 불쌍한데, 이들의 인권은 진짜 누가 챙겨주나,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동구 만수동의 문화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녹음 대본 작성할 때 어렴풋이 준비했던 자료는 제가 못 찾았어요. 분명히 남동구 만수동 문화재 이렇게 검색하면 나왔는데, 참. 근데 또 다른 문화재를 제가 찾아서 그걸 소개하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남동구 만수동 마운틴 산 30-2에 위치한 빨간 벽돌 건물 만수동 대공분실입니다. 만수동 대공분실은 인천의 민주화 노동운동가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공간이었다네요. 건물의 좁은 창문 사진을 보니까 그 영화 1987에 나오는 남영동 대공분실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1986년 12월 29일 생겼고요. 대지 3,404m 제곱, 그러니까 1,029평입니다. 대략 그냥 1,00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 1층부터요, 지상 2층까지 이제 3층 건물이고요. 이게 원래 처음엔 경기도 경찰국 사찰과의 분실로 시작했습니다. 1987년 2월 27일 인천 직할시 경찰국이 개국하면서 인천경찰국 대공분실로 개칭했습니다. 여기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을 지낸 김지선 씨가 1987년 4월
대공분실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10시간 넘도록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노회찬 의원의 그 부인이죠. 또 김동우라는 분은 며칠을 잠을 못 자서 환각과 환청을 겪었대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동료는 이곳을 거쳐 나와 정신 이상을 호소하다가 분신을 했답니다. 참. 여러분 70, 80년대 진짜 독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이 자세한 내용은 뭐 인터뷰를 비롯해서 이런 내용은 솔직히 제가 좀 자세히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게 2022년 1월에 보도된 경기일보 기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네이버에 만수동 대공분실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또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이때 2022년 1월에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있는 공간을 발굴하는 민주화 건축 자산 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112곳이 심사를 받았다네요. 이 중에 만수동 대공분실은 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민주화 노동운동가를 탄압해온 탄압기구로 분류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어떤 조사를 해서 뭐 그 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솔직히 그거를 제가 알아오지 못해가지고 참 민망스럽습니다. 네, 한번 제가 방송 끝나고서라도 녹음 끝나고서라도 한번 집에 가면서 인천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인천시에.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올해 2025년 지금 요 자리에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있어요. 또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만수북 중학교 옆인데요. 학생들이 이런 공부를 할까요? 그래서 그 경기일보 기사의 인터뷰를 보면요, 오경종 인천 민주화운동 센터장 요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곳은 독재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한 국민을 불법적으로 탄압한 장소인 만큼 이제라도 민주화운동을 기억할 대시민 역사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청년이나 학생들이 지금의 민주주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할 현장 체험이 필요한데 인천에는 과거를 기억할 공간이 없다. 공기가 너무 많아 이 소중함을 모르듯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얻어진지 모르고 살고 있다. 만수동 대공분실을 교육의 현장이자 체험의 현장으로 조성해 다시는 민주주의를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분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난 게 남영동 대공분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남영동 대공분실의 창문하고 만수동 대공분실의 창문하고 좀 같아 보였다, 비슷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달인가 요번 6월이죠. 예, 요번 달에 남영동 대공분실은 지금 오경종 센터장께서 3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공간으로 이제 거듭났다. 제가 뉴스를 봤어요. 올해 이제 요번 달이에요. 예, 요번 달에. 그래서 남영동 대공분실도 이렇게 좀 오픈을 이제 일반 서울 시민들이나 뭐 다른 지역 국민들에게 개방했듯이 우리 인천의 만수동 요 대공분실도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체험회장, 교육의 현장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제가 다른 문화재를 하나 또 소개해드리자면 작년 11월에 요건 인천투데이에서 이제 기사를 쓴 건데요. 남동구 있죠. 여기서 독일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국내로 반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만수동 장승백이 큰 장승입니다. 여러분 뭐 장승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천하대장군 뭐 무슨 뭐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장승백이 큰 장승입니다. 만수동에 있었던 거죠. 기사에 따르면 국내 장승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장승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근데 장승이 세워진 곳을 뜻하는 장승 100기를 지명으로 이제 둔 곳은 인천 만수동 장승백이 시장과 서울 상도동 장승백이 요 딱 인천 서울 두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수동에 있던 큰 장승 있잖아요. 그 나무로 만든 이렇게 사람처럼 좀 만화 캐릭터처럼 만든 그 높은 큰 장승이요.
독일 베를린의 옛 민족 박물관인 훔볼트 포rum에 있다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여기 인천 만수동에 있던 이 장승이 왜 독일에 있을까? 훔볼트 포rum 요 박물관은 독일 베를린 중심부 슐로스 플라츠에 있는 문화복합시설입니다. 옛 베를린 왕궁을 복원한 건물이며 글로벌 문화 전시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네요. 이 한국에 있던 장승을 문화재 독일로 가져간 사람이 막스 폰 브란트라는 독일인인데요. 그 1880 이모군란이 1882 1882년에 발생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한국에 있었나 봐요. 그때 가져간 것으로 이제 추측한답니다. 또 지구상에 옛날 나무 장승은 4개만 남았다네요. 근데 장승 중에 그 몸집이 큰 장승 있잖아요. 그 장승이 이제 만수동 장승 1개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에 4개만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몸집이 큰 장승은 우리 만수동에 있는 그 장승이니까 전 세계 하나만 어떻게 보면 세계의 아주 유일한 문화재 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북파공작원 또 민주화 노동운동가 이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네요. 또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 떠올리면 영화 1987 또 공작 카트 뭐 이런 영화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7월에 뵐게요. 안녕.